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말 잘하기 자기훈련 기본과정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만 손해보는 말버릇 4가지입니다. 왜 살다가 손해보는 말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말할수록 득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득이 되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손해보는 말버릇부터 탁 없애는 게 그게 훨씬 더 좀 우리의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교재는요, 김용진의 왜 말을 그렇게 해? 입니다. 책 제목 참, 이렇게 다이렉트죠.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내가 손해보는 말을 한다는 게 이 제목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상대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내 이미지를 손해보고 들어가는 말이죠. 오늘 그런 말의 대표적인 케이스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했지? 이런 말 할 때 없으세요? 가끔 그런 때 있으시죠? 누구나 겪는 경험입니다. 무슨 얘기를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정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맞다 그거 그게 무슨 얘기였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그 말을 아주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누가 나의 그 어떤 말버릇에 대해서 지적해 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직업병이 어떤 건가 있나 하면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대화법을 계속 이제 방송을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위배된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걸 너무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나쁜 말버릇이고요. 이렇게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도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버릇을 지적한다는 건 굉장히 신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탁 닫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이건 그냥 친한 지인이건 간에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나쁜 말버릇을 갖고 있는 분한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이 아닌 다음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말버릇 고치기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누가 지적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말해주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투가 제대로 된 말투인가? 더 좋은 말투로 바꿔야 되지 않은가? 라는 거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손해보는 말버릇,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탁 버리겠다라고 탁 결심을 하시고 이제 이 방송을 함께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내가 나만 손해보는 말버릇 첫 번째는 횡설수설하는 말투예요. 횡설수설하는 말투. 그럼 마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횡설수설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건가 하면 술 취해서 막 횡설수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횡설수설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을 조리 있게 잘 하지 않는 건 다 횡설수설하는 말투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어떤 목표를 그런 이제 말을 계속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제 횡설수설 하게 되나 하면요. 일단 횡설수설하는 말투의 특징은 일단 길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굉장히 길게 얘기. 무슨 강의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이쪽에서 공이 건너가면 저쪽에서 또 패스를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데 나 혼자 길게 말하다 보면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를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이 얘기를 지루해하고 있는지 재미있어 하는지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리고 눈치가 없는 거죠. 막 상대가 지루해서 막 몸을 비비꼬고 막 시계 보고 벽시계 보고 막 이제 핸드폰도 보고 이러는데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고 이제 나의 할 얘기를 다 하겠어 라고 하면 결국 이제 횡설수라는 말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에게 굉장히 그 지루함을 주고 진짜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다. 왜냐하면 상대를 지치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횡설수라는 말투는 특히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 조리 있게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갑의 위치에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들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 후배 직원들이랑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혼자 막 그 팀장님 아니면 이제 이사님이 막 혼자 막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막 그 거짓된 리액션들이 있잖아요. 막 이제 후배 직원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사님 그래서요. 너무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재미있게 하세요. 이걸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절대로 나 혼자 얘기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그 거짓 리액션입니다. 이사님들, 팀장님들, 부장님들은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 대접 해주느라고 아니면 이 직위에 대한 대접을 해주느라고 저렇게 그냥 호응을 리액션을 잘해주는 거지 이게 정말 내 얘기가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선배님들 만나면 그 예전에 그 무용담 이런 거를 혼자 막 신나서 이제 말이 고파서 계속 혼자서 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결국에 말이 횡설수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말을 길게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달변가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달변가라 하더라도 혼자 너무 일방적으로 떠들면 지루한 거예요 상대는. 그래서 자 이런 횡설수설하는 말투가 내가 손해보는 첫 번째 어떤 요인인데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일단 결심을 하세요. 난 절대로 길게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직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길게 말하지 말아야지. 짧게 얘기한다를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요. 결론부터 제가 말하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상 두 갈씩 결론부터 먼저 얘기한다. 회사에서는 당연한 거고 일반 사회에서도 두 갈씩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나를 스마트하게 보이게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기념식을 그 코로나19 때문에 창립 몇 주년 기념식을 축소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면 자 그러면 축소 어떻게 자 이게 축소하겠다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모였을 때 이번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축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축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결론을 먼저 얘기 안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뒤숭숭하고 아직까지도 그런데 직원들이 뭐 창립 기념식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또 위험이 생기면 또 어떤 또 사회적 이슈가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주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횡설수설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 기념식 축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럼 자 축소하는 방법 뭐? 그러면 이제 자 외부에서 손님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모여서 뭐 뷔페 이런 음식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그 뭐 이렇게 기념품 뭐 롤케이크나 이런 뭐 그런 직원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집에 가서 가족들과 먹을 수 있는 선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대표님 어떤 그런 축사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사내 방송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뭐 우수사원 표창은 뭐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자 축소합니다.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1, 2, 3, 4, 5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장황하게 횡설수설 안 하고 그리고 뭐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이번에 저기 부모님 뭐 7순잔치, 8순잔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자 각자 의견을 얘기해봐. 그럼 내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이번에는 뭐 여행도 못 가니까 근데 여행도 못 가는데 그냥 너무 소박하게 하면 8수는 굉장히 큰 잔치인데 소박하게 하면 서운해 하시니까 이번에 모처럼 그러면 호텔에서 합시다. 먼저 이렇게 딱 결론 얘기해 놓고 자 호텔에서 하는데 그럼 금액 형제들끼리 뭐 비용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부모님은
뭐 1박 2일로 거기서 주무시게 하고 우리들은 그냥 파티만 하고 오고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맨 앞에다 딱 끌어내고 얘기하면 횡설수설 한다는 느낌 전혀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할 때도 결론부터 얘기해놨으니까 분명히 벌써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항목을 딱딱 찾아내기가 쉬운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있는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재미없게 얘기를 하면 막 들으면 지루하니까 나는 재미없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보시나 하면 왜 이런 유튜브나 TV나 이런 데 재미있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토크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 잘하기 자기훈련 기본과정 앞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생생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말하기가 흥미있는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맛집 갔었어. 줄 너무 한 2시간 서 있다가 겨우 먹고 왔네.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2시간을 서 있다가 먹었는데 거기는 정말 다르긴 하더라. 어떤 양념을 쓰고 어떤 맛이고 막 육수를 통째로 얼려서 내오고 뭐 그릇은 어떻고 직원들은 어떻게 정말 유쾌하고 막 이런 얘기 디테일한 얘기를 해줘야지 재미있는 거지. 맛집 가서 2시간 줄 서 있다가 한 그릇 먹고 왔어.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살린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말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치시는 걸로 그렇게 스스로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남아 손해는 말버릇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기는 말투예요. 우기는 거. 우기는 분들 있죠. 우기는 사람은 정말 못 이기겠어요. 우기면 일단 막 들이받으면서 우겨버리면 그냥 이렇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질려갖고 뒤로 이렇게 탁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러면 우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내가 이겼다. 내 말이 먹혔다. 내가 설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식이 반복이 되면 그 우기는 말투가 막 고집 피우고 막 자기 말만 맞다고 막 우겨대는 그런 말투가 딱 자기 고정 말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손해보는 말투인 거죠. 왜냐하면 남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당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우기기 좋아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도 없이 계속 우겨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빡빡 우기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는 굉장히 그 아집이 강한 사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됩니다. 그럼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가 되겠죠. 그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어저께 이제 동료들이 이제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저께 어떤 이제 A라는 그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고 맛있더라. 그런데 이제 파스타가 2만 원, 2만 5천 원이나 해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했는데 한 번쯤 가볼만 했어.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시작해요. A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기기 좋아하는 B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완전히 호구되는 거야. 그런 데 가서 파스타 원가가 얼마라고 2만 5천 원씩이나 주고 먹냐? 그거 완전히 그 손님들 호구 만드는 거지. 그 파스타는 원래 재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8천 원짜리 이런 데 가는 게 현명한 스마트한 그런 고객이고 너처럼 그런데 2만 5천 원 가는 거는 그런 걸 호구라고 부른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우겨대고 퀄리티는 똑같아. 퀄리티가 다르지라고. 아니야 퀄리티 똑같아. 재료 똑같아. 막 이렇게 우겨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 이러고 만다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떤 우기는 말투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나도 우기는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족함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나도 부족하고 뭐 누구라도 다 그런 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지. 모르는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그건 벌써 우기는 말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 내 의견이 항상 맞지는 않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의견을 생각해보니 그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에 대해서 수정.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는데 자기 의견을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맞는다고 우기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견 내 의견이 늘 옳지는 않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논리력,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보통 논리가 없어서 이제 우겨대는 건데요. 이런 우기지 않고 내가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 정말 하고 싶으면 나의 논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좋은 영상들, 이제 좋은 명강의들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책을 보는 겁니다. 책을 정말 열심히 읽는 거죠. 그리고 뭐 신문 특히 칼럼 종류를 많이 읽어보면 정말 나의 말하기 논리력을 키우는데 가장 압권입니다. 칼럼, 독서 이런 부분이요. 근데 칼럼이 너무 딱딱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쉬운 책을 봐도 동화책을 봐도 논리력은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지식을. 왜 계속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계속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막 자기 언변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뭐 그런 전문 분야 이런 거를 뭐 회식 자리나 그냥 뭐 식사 자리나 뭐 만남 자리나 뭐 가리지 않고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자기가 손해보는 말투예요. 예를 들어서 막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 정세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없는데 막 일장연설, 그다음에 IT 산업에 대해서, 막 유럽 정세에 대해서 막 전문 용어 많이 집어넣으면서 막 나 많이 알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누가 막 질문을 하든가요. 제가 이제 내가 막 나의 전문 분야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네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구나 탁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와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선배들 중에서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 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좀 피부에 문제가 있다. 왜 자기 직업에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팩 같은 거 보내줘요. 후배들한테. 그러면 내가 좀 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선배는 정말 딱 얼굴 보면 그 친구든 후배든 선배든 얼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막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비난에 가까운 그리고 이런 거 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자기 뭐 피부 뭐 칙칙하네 어쩌네 별로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전문 용어 쓰고 막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와 시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를 막 자랑하거나 막 그런 거 때와 장소에 맞추지도 못하고 막 자랑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내가 손해보는 말투입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굉장히 시니컬한 말투. 이런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왜 매사에 이렇게 시들짝 부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상대 기분을 탁 잡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결국 그러면 상대의 기운을 빼놓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그 상대가 나를 더 이상 이렇게 호의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나가는 사람 보고서 저 사람 되게 잘 나간다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두고 봐야지 처음엔 다 그 정도는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막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서 이거 진짜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하는데 아이고 와서라 세상이 그렇게 쉽냐 다니는 직장 열심히 다니고 괜히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마 세상 정글이고 전쟁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의기를 탁 꺾는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가 그렇게 몸에 좋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름덩어리가 뭐가 좋냐 넌 도대체 귀가 얇아서 문제야 이런 식.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역 카페 같은 거 요새 이제 막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완전히 그런 거 너무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냥 공짜로 돈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본 게 몇천만 원인데 고작 그거 몇십만 원 생겼다고 참 좋아하니 너도 참 완전히 진짜 단순하다 단순해 이런 얘기하는 저 진짜로 봤어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시니컬하게 해서 상대의 기분을 빼나? 상대의 기분을 탁 잡치게 하나?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나? 이런 건 반드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말투라고 그런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잘하기 자기훈련 기본과정 9번째 시간으로 나만 손해보는 어떤 그런 말투, 말버릇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혹시 나쁜 말투 갖고 있다 그러면 얼른 고치셔서요. 굉장히 말 잘해서 나의 이미지를 확 높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